로블록스의 주식회사가 매출과 이익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하회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수요일 20% 하락했습니다. ROBLOX는 1일 평균 활성 사용자가 5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용자는 4분기 동안 ROBLOX에 140억 시간 이상을 사용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회사의 플랫폼은 역사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ROBLOX는 모든 연령대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6월의 ROBLOX는 자격을 갖춘 크리에이터가 17세 이상의 사용자를 위해 일부 폭력, 낭만적인 테마 및 약간 거친 유머와 같은 성인 콘텐츠를 특징으로 하는 경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수요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 걸쳐 1일 활성 사용자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6월 30일 마감된 분기에 2억 280만 달러의 순손실을 보고했습니다. ROBLOX는 2022년 같은 기간 동안 1억 640만 달러의 순손실을 보고했습니다. 기업의 간접비, 개발자, 교환비, 인프라, 인건비 등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편지에 적었다. ROBLOX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리쇼어링 추진으로 막대한 지출이 촉발되었고 이와 함께 숙련된 노동력의 규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에 CHIPS 및 과학법에 서명했으며 미국 전역의 반도체 회사는 미국 땅에 칩 제조 허브를 건설하는 데 31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기업들은 인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제조업체인 TSMC는 미국 근로자 부족으로 인해 400억 달러 규모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슨 TSMC 애리조나 사장은 우리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더 많은 자격을 갖춘 숙련된 트레이드 인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미국 고유의 매우 진보된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TSMC는 첨단 장비를 다루고 미국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대만에서 근로자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 노동자들은 이러한 특정 도구와 기술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TSMC의 접근 방식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리조나 파이프 트레이즈 469 노조는 TSMC가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시도에서 대만 노동자들을 위해 애리조나 노동자들을 강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스탠드 위드 어메리컨 워커즈라는 웹사이트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대부분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이러한 시설에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겔싱어는 삼성전자는 매우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말했다. 건설 현장의 숙련된 노동력과 팹을 위한 숙련된 노동력이 우리가 작업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RIVIAN 오토모티브는 화요일 예상보다 적은 2분기 손실을 보고하고 연간 생산 지침을 높였습니다. 이제 2023년에는 약 52영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2년의 2배 이상이며 이전 생산 지침인 50영대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RIVIAN은 2분기 동안 12640대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이는 1분기 총계보다 59% 증가한 수치이며 2022년 2분기에 인도한 467대 EV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3년 1분기 395대, 2022년 2분기 401대에서 이번 분기에 992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EV 제조업체는 6월 30일 현재 현금이 102억 달러로 3월 31일 현재 117억 8천만 달러에서 감소했습니다. 또한 분기 말 현재 사용 가능한 신용한도는 약 11억 달러로 총 유동성은 113억 달러입니다. 2분기 자본 지출은 2억 5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3억 900만 달러 대비 증가했습니다. 1년 내내 RIVIAN은 이전 지침의 20억 달러에서 감소한 약 17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ESPN은 베팅 스포츠북을 출시하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부서를 베팅 세계에 더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 도박회사 펜 ENTRTAINMENT 스포츠북을 ESPN, 벳으로 리브랜딩하고 재출시하기 위해 ESPN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ESPN의 브랜드가 스포츠 베팅 플랫폼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SPN 벳은 펜의 BARSTOL SPORTSBOK를 인수하고 ESPN의 독점 운영이 됩니다. 합법화된 16개 베팅주에서
이번 가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ESPN은 한동안 스포츠 베팅 비즈니스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 전 디즈니 CEO인 밥 차펙은 ESPN이 자체적으로는 베팅을 하지 않겠지만 도박 회사와 제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래는 코드 절단이 전통적인 TV 사업에 부담을 주면서 ESPN에 또 다른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한편 이번 거래로 디즈니는 스트리밍 부문에서 손실을 보고 내년 초 훌루에 대한 컴캐스트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디즈니 CEO인 밥 아이거도 최근 회사가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케이블 TV 네트워크 오프로드에 열려있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이번 거래로 펜은 미국에서 ESPN 벳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10년 동안 부여받았으며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이르면 10년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일환으로 펜은 ESPN에 10년 동안 현금으로 15억 달러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 계약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약 380만 주의 펜 포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약 5억 달러의 영장을 ESPN에 부여합니다. ESPN은 또한 펜의 이사회에 의결권이 없는 이사회 참관인 한 명을 지정하거나 3년 후에 특정 규제 승인 및 최소 소유권 임계값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펜은 BARSTOL 스포츠의 주식을 창립자 데이비드 포트노이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펜은 회사가 3억 800만 달러의 BARSTOL 인수를 완료한 2월에 BARSTOL의 단독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최신 계약을 통해 펜은 포트노이가 BARSTOL의 향후 판매 또는 기타 수익 창출에서 받는 총 수익금의 50%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펜의 주식은 화요일 시간 외 거래에서 약 20% 상승했으며 디즈니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디즈니와 펜 모두 수요일에 수익을 보고합니다. 펜은 화요일 발표에서 이번 거래로 인터랙티브 부문에서 연간 장기 조정 수익 잠재력이 약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에 펜은 자사의 스포츠 베팅 사업이 회계 연도의 마지막 3개월 동안 이익을 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미국 스포츠 도박 회사가 처음으로 이익을 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북은 3분기와 4분기에 이익을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축구 시즌 동안 마케팅과 판촉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펜은 마케팅 접근 방식과 BARSTOL의 크로스 플랫폼 프로모션에 의존하여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아마존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한 포브 프로그램의 최근 좌절인 회사에 들어온 배달 운영의 핵심 임원 2명을 잃었습니다. 프라임 에어의 수석 조종사인 짐 멀리는 그의 링크팀 프로필에 따르면 지난달 에머전을 떠났습니다. 멀린에 보고하고 프라임 에어의 모든 테스트 작업을 담당했던 라버트 디아리알는 전기 수직 기착륙 항공기 스타트업 오퍼너에서 역할을 위해 지난주 떠났다고 그는 링크팀 게시물에 썼습니다. 두 직원 모두 오레곤 주 펜들턴에 있는 프라임 에어의 메인 사이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들의 이탈은 개별 게시물 외에 공개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링크틴을 통한 댓글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그들의 출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에머잔 설립자 제프 비지오스가 2013년에 에머잔이 5년 이내에 무게가 5파운드 이하인 드론 패키지를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후 완전한 운영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라임 에어의 출발은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말인 원머리넌 조종사였던 멀리는 프라임 에어 안전 및 규정 준수를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오레곤,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에 있는 부대 시설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프라임 에어가 올해 초에 출시되어 소비자에게 패키지 배송을 시작할 예정인 것처럼 2021년 BGOS의 뒤를 이은 CONDJASSY는 프라임 에어의 상당한 감원을 포함하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정리해고에 착수했습니다. JASSY의 비용 절감 전략은 급격한 성장 둔화와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술 외면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라임 에어의 문제는 경기 침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드론 유닛은 배송이 가능한 곳을 제한하는 규제 제한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록퍼드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의 두 발사 지점에서도 올해 사업부장 데이비드 카본의 목표인 10영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해당 위치에서 수백 건의 배송을 완료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여러 건의 사고가 보고된 일련의 충돌 사고도 있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올해 6월 21일 펜덜턴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동안 무인 항공기가 들판에 비상 착륙하여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는 없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아마존 대변인 시몬 그리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드론 시스템을 1개 이상까지 테스트한다. 이 경우 사람이나 구조물에 피해가 없었고 요구에 따라 이 사건을 규제 당국에 보고했으며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비행 테스트를 수행했으며 학습 내용을 사용하여 계속 개선할 것입니다. 그리핀은 올해 초 이후 다른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에머자는 이제 페더럴 에이비에이션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의 주요 규제 요구사항을 완료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회사는 내구성 및 신뢰성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라임에어는 사고 없이 수백 시간의 비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현재 드론 모델인 MK17에 대한 D&A 테스트를 완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존이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버전인 MK30에 대해 동일한 규제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